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문재경입니다. 오늘은 좁은 목 열기에 대한 설명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문재경입니다. 앞으로 저를 혹시나 부르실 일이 생기시면 그냥 편하게 문쌤 이렇게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좁은 목 열기에 대한 설명과 연습 방법. 우리 보컬적인 또 사람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후두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조금 하고 공명강을 여는데 후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방법. 자, 일단 후두는 어디 있냐면은 자기 목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남자는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왔고 여자는 대체적으로 많이 안 튀어나와서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제 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뼈가 보이시죠? 예, 이건 여드름이 왜 이러니? 자, 자기 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꿀꺽. 그럼 한번 이렇게 꿀꺽 후두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일단 후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문용어로는 갑상연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맣게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윤상연골이라고 합니다. 갑상연골, 윤상연골 이렇게 튀어나온 전체적인 이 뼈를 가지고 우리는 후두라고 얘기합니다. 후두에는 후두는 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 혀와 후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목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연습이 뭐냐? 바로 후두 내리기인데 후두를 내리면 뭐가 좋을까? 크게 두 가지. 첫째는 공명강이 넓어진다. 둘째는 성대 접촉률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대 접촉률은 좋은 음색을 만드는 것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후두가 너무 협착한다. 후두가 너무 상승해서 협착할 경우 안 좋은 점은 첫째는 아까 얘기한 공명강이 좁아져서 음색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공명강은 음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지면 조금 애기스러운 목소리 나거나 좀 좀 부담스러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후두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후두가 협착해서 더 이상 후두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성대 자체의 그 접촉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음색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후두와 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의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왜 후두와 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발음이 어려울까요? 발음은 혀의 위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발음에 대해서 발음이 입모양으로 거의 다 만들어지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은 혀의 위치에 의해서 사람의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혀가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이 발음에 가까워지고 가운데 있으면 아 모양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혀의 뒷부리가 내려갈수록 우와 오에 가깝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혀가 뒷부리가 내려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 오, 아, 에, 이 순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혀 뒷부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가장 내려가는 발음이 우 발음이고 그 다음 오, 그 다음 아, 에, 이 발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 발음을 후설 모음이라고 하고 아 발음을 중설 모음 그리고 에이 발음을 혀가 전진한다고 해서 전설 모음이라고 해요. 레전드는 아니고 전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발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후두가 협착할 경우 후두와 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두가 밀려 나오면서 혀도 같이 이렇게 밀려 나오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우오 발음 같은 경우 혀 뒷부리가 내려가야
엣지 발음이 나오는데 후드가 올라가면서 특히 고음에서 후드가 올라가면서 밀려 나오면 우호 발음이 어렵겠죠. 여러분도 혹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우호 발음의 고음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셨다면은 그거는 아마 후드 위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후드를 내리면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내가 내리는 걸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후드를 내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죠? 후드를 내렸지만 목은 안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좀 답답하고 진하게 들리거든요. 후드를 내리면 성대 접촉률이 강화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진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목소리가 실제로 답답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박효신 씨가 목소리가 답답한가요? 그렇지 않죠. 박효신 씨는 공명강이 길기도 하지만 목을 열고 노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소리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제 후드를 내리고 목까지 열린 상태에서 피치 컨트롤까지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후드를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피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는 목을 여는 데 있어서 목 공간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연구개를 들어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구개가 어디냐면 자기의 입천장을 한번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앞부분을 만져보면 입천장이 딱딱하죠. 거기를 경구개라고 해요. 딱딱하다고 해서 경구개. 그리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거기 건들면 좀 토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말랑말랑한 부분 입천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연구개라고 해요. 부드럽다고 해서 연구개. 후드를 내리고 복식 호흡이 되고 목을 열면 연구개 같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복식 호흡이랑 같이. 복식 호흡에 대한 영상 강좌를 올렸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